테슬라 1회 충전에 1000km 달린다. 제로백 2.1초 2세대 로드스터 내년 출시할까? 테슬라가 2세대 신형 로드스터를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2020년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 언급하며 엄청난 반전이 없다면 2023년 하반기 신형 로드스터를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 로드스터는 지난 2017년 11월 세미트럭 공개 행사를 통해 첫 선을 보였고 당초 2020년 출시가 예정됐지만 글로벌 부품 공급망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시가 지연되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앞서 텍사스 기가팩토리 오프닝에 참석해 2세대 로드스터 출시 일정을 2023년으로 전망하면서 사이버트럭, 세미트럭과 함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신형 로드스터는 2도어 쿠페 모델이며 시트 구성은 2+2로 4명이 탑승할 수 있다. 특히 루프는 수동으로 탈착이 가능해 오픈카 매력까지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2세대 로드스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1초에 끊고 최고 속도는 약 404km에 달한다. 또 200kW시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최대 100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3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 최대 1022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판매되는 양산형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량은 루시드 에어 세단으로 EPA 기준 836km를 달릴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능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 라인업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신형 로드스터 사전 계약 페이지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기본 예약금이 5,560만 원이다. 먼저 560만 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뒤 10일 이내에 5천만 원을 이체해야 예약이 완료된다. 한편 테슬라 로드스터는 최근 완공된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가 텍사스는 테슬라의 4번째 공장으로 해당 공장에서는 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와 사이버 트럭 등이 생산된다. 리비안 왜 이러나? 3월 이어 두 번째 가격 인상.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이 최근 픽업 트럭 R1T의 최저가 트림을 취소하여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사실상 $5,500 인상했다. 리비안의 이메일에 따르면 67,500달러에서 시작하는 최저가 모델인 익스플로러 트림을 취소했고 $73,000의 어드벤처 트림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또한 올해 말 고객에게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 R1S 전기 SUV의 저렴한 트림을 단종했다. 리비안의 대변인 타냐 밀러는 회사는 가능한 한 많은 차량을 배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익스플로러 트림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드벤처 트림에 집중하면 리비안이 공급망을 합리화하고 더 많은 차량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고객이 어드벤처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기로 선택한 경우 가격 인상은 처음 주문한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선주문을 취소하면 보증금이 환불된다고 전했고 회사는 소수의 고객만 익스플로러 모델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고객은 이메일을 받았을 때 고급 트럭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가격표에 거의 $8,000가 추가된다고 매우 화를 냈다. 리비안의 사전 주문자가 가격 인상에 분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에 리비안은 차량의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는데 사전 주문자의 강한 반발이 있자 회사는 고객에게 사과하며 하루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한편 가장 최근의 수익 보고서에서 리비안은 4,467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보고했으며 올해 25,000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다시 세웠다. 다만 리비안은 최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에는 직원의 6%를 해고했으며 2022년 2분기에 17억 1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했다. 또 6월 30일까지 98,000대의 전기 픽업 트럭과 SUV 차량에 대한 예약을 주문받았지만 공급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애플,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 위기, 앱스토어가 핵심.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제 제소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애플이 앱 개발자와 경쟁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법무부의 소송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는 거대 IT 기업들의 경쟁, 방해 행위 견제 작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애플 조사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애플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는 인앱 결제를 비롯한 앱스토어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FTC는 또 다른 거대 IT 기업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존이 상거래 부문과 클라우드 사업에서 시장 독점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구글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또 구글 광고 사업 독점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가 애플을 제소할 경우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한두 번째 법적 공방인 셈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애플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중국 바이두 양자 컴퓨터 치엔시 공개.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직접 개발한 양자 컴퓨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바이두는 베이징에서 열린 양자 개발자 컨퍼런스인 퀀텀 크리에이트 2022에서 양자 컴퓨터 치엔시를 선보였다. 치엔시는 만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는 뜻의 중국어 발음이며 10양자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 현재 바이두는 36양자 비트의 프로세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치엔시는 바이두의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 규모 초전도 양자 컴퓨터다. 10양자 비트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두는 양자 컴퓨팅 개발과 함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및 하드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 양시도 함께 선보인다. 양시는 중국 과학원에서 개발한 트래핑 이온 양자 장치를 포함하여 치안시, 기타 타사 양자 컴퓨터와 모바일 앱, PC 및 클라우드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이두는 양시를 통해 치엔시에 접근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모두 지원해 새로운 리튬 배터리를 위한 새로운 재료를 설계하거나 단백질 접힘 시뮬레이션 등 고전 컴퓨터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난제 해결에 도움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이두 리서치의 런야오 두안 양자 컴퓨팅 연구소 소장인 박사는 치엔시와 앙시를 통해 사용자는 양자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지 않고도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고 양자 컴퓨팅 성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두의 혁신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양자 컴퓨팅에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바이두의 플랫폼은 또한 광범위한 양자 칩과 즉시 호환되므로 플러그 앤 플레이 액세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니오, 회계부정 공매도 투자자 주장 근거 없다. 내부 감사 자료 공개.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니오가 공매도 투자자의 회계부정 주장을 반박했다. 니오는 독립위원회가 실시한 내부 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회계부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니오는 2020년 니콜라가 그랬던 것처럼 회계부정 논란에 휘말리며 최근 고전해왔다. 올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증권 예탁원 증서 주가가 37% 넘게 폭락했다. 니오의 회계부정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곳은 그리즐리 리서치라는 곳이다. 그리즐리는 6월 28일 분석보고서에서 니오의 순익마진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니오의 배터리 교환 사업 부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리즐리 보고서가 나온 뒤 니오 주가는 타격을 받았다. 베런스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자 그리즐리가 보고서를 공개한 6월 28일 이후 니오 주가는 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장 수익률 지표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8%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즐리의 분식회계 주장 보고서가 니오 주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음을 시사한다. 니오는 26일 배부검사에서 분식회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감사 자료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니오는 외부의 제3자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독립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외부 조언을 한 제3자 전문가들에는 국제로펌 명망 있는 회계법인의 회계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포함됐다고 니오는 밝혔다. 니오는 아울러 이들 외부 전문가는 니오의 회계감사를 맡는 이들이 아니어서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니오는 이들이 참여한 내부감사 결과 독립위원회는 그리즐리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니오는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배터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충전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아예 교환하는 것이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배터리 교환 시설에 도착해 기존 배터리를 빼내고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해 돌아가는 방식이다. 니오는 전기차 구입 비용도 낮췄다. 전기차 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구입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대신 니오 전기차 소유주들은 매월 배터리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운용한다. 이 방식으로 니오는 전기차 가격을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 수준으로 낮췄다. 월 배터리 비용은 휘발유 주요 비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니오는 유일하게 급속 충전과 배터리 교환 방식 모두를 운용하는 전기차 업체다. 회사 측의 내부 감사 자료 발표로 니오 주가는 반등했다. 26일 폭락 장세 속에서도 오전 장에서 4.4%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주식시장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니오 주가도 소폭 하락했다.